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즉 법무부 노조에서 대검의 추미애 장관을 이 직무유기 혐의 즉 코로나 발생과 관련한 동부구치소 사건 직무유기 혐의로 이 고발장도 제출했고 또 이 노조가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이것은 이제 노조법 위반 혐의 및 직무유기 혐의인데 노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노조의 임금 교섭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무관을 교섭 대표로 위임하는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고 임금 협상 체계를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퇴임해버려가지고 노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에.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관련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조 측 주장은 1년 내내 검찰 개혁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약자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 탄압행위다.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의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앉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다 내정이 되어 있다. 그 배경이 이제 언론에 쭉 나오고 있어요. 우선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동양이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배가 51년생이라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53년생이고 그래서 연배도 비슷해서 퇴임 후에 양산에서 지내기가 딱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IT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사실상 LG전자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아오면서 LG CNS의 부사장, 그다음에 포스코 ICT 사업총괄 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그래서 실물경제의 박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역정을 두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도 이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력 정치인이나 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여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원만한 임기 마무리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치 통합과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두고 유영민 전 장관을 기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외형적 스펙을 가지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 물론 전혀 근거가 없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면 타당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뭐가 중요하냐? 전문성과 다른 얘기가 정부 여권 안에서 힘을 앞세워서 나왔을 때 힘을 앞세운 정치 논리를 전문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를 정부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큰 관건이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견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대통령이 만들어내지 않고 수의 횡포를 계속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이런 논리 전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냐면, 추미애가 사실상 이제 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박범계가 오기 전까지 장관직을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있는 게 뭐예요? 이 검찰에 정규 인사가 있어요. 지금 추미애가 크게는 2번에 걸친 대규모 인사학살, 작게는 4번에 걸친 인사학살을 했어요. 이번에 5번에 걸친 인사학살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근거는 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언론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박범계한테 추미애가 인사 관련 얘기를 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인사 관련 얘기를 해야죠. 의견 제시해야죠. 박범계가 장관이 된다면 뭘 인사에 관해서 알겠습니까? 안다고 해야 그들만의 세계에서 코드 이 검사는 알지 뭘 누구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반코드 인사와 코드만 알지 진정한 그야말로 실력 있는 숨은 인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해안과 철학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대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박범계가 한 얘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 장관으로서 인사할 수 있는 거 또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추미애는 지금 4번 인사가 뭡니까? 학살 인사로 돼 있잖아요. 전부 좌천시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은 검사들은 못 이겨내가지고 사표 내고 변호사로 나가고
이런 불행한 인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에 의한 인사 개입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장관이 전직 후임 간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역할을 맡겨두고 이 박범계도 윤석열 총장의 이런 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인사권 행사를 더 이상 막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무장관의 인사협의 제대로 좀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운 인재들이 그야말로 중요 보직에 코드라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못 가고 이러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가요,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청문회 통과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갑자기 밝혀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30번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26번을.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 3개 정부 15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거의 비슷하게 비례해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청문회 보고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지금 내정자가 장관직을 못 앉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판의 소지가 있는 상당히 리스크 걸린 과거 사건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거예요. 5심 판사. 그야말로 판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판사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불명예. 이것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위 삼례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삼례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전북 완주군 삼례읍입니다. 거기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1999년도 사건이 다시 이제 주목과 논란과 그리고 이제 비판의 이 소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99년도 이 완주 삼례에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인데 당시에 3명이 유죄를 받고 옥살을 했는데요.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어요. 2016년도에 진범이 나타난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옥살을 했잖아요. 억울한 옥살을 해가지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박범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배심 판사였어요. 배석 판사. 배석 판사를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거를 2017년도에 5심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과는 사과인 것이고 잘못 배심 판사라 하더라도 주심을 잘 모셨어야죠. 이건 가짜다 아니다. 그거 하나도 판단 못하나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인데 작은 사건이라면 혹시라도 작은 사건도 5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작은 사건도 오판을 못하는데 이렇게 큰 사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밤잠을 안 자고 연구했어야죠. 그런데 배심 판사의 역할, 배심이라고 해서 죄가 왜 없겠어요? 사과했다고 해서. 그래서 판결 내린 그 능력과 그리고 저기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지금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느냐. 그 당시에 사건 재심을 맡았던 이 사건과 관련된 재심 판결을 맡았던 사람이 다 누구냐 하면 박준영 당시 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오늘 조금 전에 페북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막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명예 사건이면은 맞다. 그러나 청문회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점잖은 FM 방식의 페북에 대한 글이고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런 그 능력과 관련된 거.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장이 능력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그 근거가 나온 거잖아요. 판결이. 이거에 관해서 삼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서 지금 현재 추미애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판사까지 한 사람이 법무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 하나, 감찰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징계권도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서 대통령까지 망신당하게 만들어놓은 이 사례. 마침 추미애도 판사 출신이네요. 박범계도 판사 출신이고 판사가 물론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추미애에 의해서 박범계 더군다나 지금 결정적 잘못된 판결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볼 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장관이 될 가능성이 단순하게 법무장관과 윤석열과의 가족 충돌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그 신뢰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윤석열이가 오늘 세미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전 직원한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논평을 하겠는데요. 이 메시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평소에 갖고 있는 대로 이 법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높이 받들어야 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검찰 개혁은 권한인 그 권한의 원칙이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 방역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임무 분명히 인식해달라. 그래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법 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 이것은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 코로나 확진을 염두에 둔 감안한 이 지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일시적인 과오로 인해서 범죄를 저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라. 그리고 수용자의 가족과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대면 접견은 없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하라. 그리고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강조했다.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부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의를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정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접견 교통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방어권이잖아요. 이런 것이 또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그야말로 싸워가면서 식물총장이 다 되면서도 끝까지 살아나온 오뚜기 정신의 검찰을 박범계가 됐든 누가 됐든 새해에도 계속하겠다. 그래서 함부로 정치적인 논리로 검찰을 건드지 말라는 그러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기저에 깔려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이 메시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내놓은 메시지 중에서도 똑같은 공통 언어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에게 군림할 수 없다. 국민에게 수사권을 돌려주겠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돌려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민은 하나의 국민밖에 없다. 이 어떤 국민이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꼭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뜻을 명령으로 알아듣고 공수처장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 일을 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 국가의 국격에 맞는 기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사설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우선 먼저 김창균의 칼럼 오늘 나온 건데요. 김창균 노설 주간입니다. 조선일보. 아주 글을 잘 써요. 이 조선일보 필진들 다른 언론사들 특히 중요 이 언론 매체들 이 논설 사설 칼럼들 전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려 수사 맡겠다. 대통령은 민망하지도 않느냐. 이런 이 제목인데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검찰총장 징계 법원에서 맡기자 윤을 탄핵하고 공수처 두고 수사권을 방탈하고 하나같이 대통령 수사 차단용이다. 내 죄는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통쳐서 말릴 생각은 않고 침묵 속 방조로 독려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제가 이 핵심은 지금 말씀을 이미 드렸고 이거 한 4분에서 5분 정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신청하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재청,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삼청을 외쳤다. 신문지령이 집단으로 앓고 있는 정신 출타 증후군 확진자 중에서도 중증인 3인방이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해달라며 엄선한 징계 의원들이 억지로 짜낸 형량이 고작 정직 2개월이었다. 법원은 그마저도 감이 안 된다며 퇴짜를 놨다. 그런 마담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겠나? 기각될 게 뻔하다. 그래도 상관없단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면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해임 효과가 있다는 거다. 탄핵 절차의 전반부를 직무정지 용도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다. 헌법조항을 뗐다 붙였다 가지고 노는 조립용 장난감 취급한다.
더욱 황당한 게 윤석열 탄핵을 사흘 연속 주장한 김동완 의원이 내건 명분이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윤 총장과 검사들이 대통령 시해를 모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 대통령이 다치게 된다는 거다. 친문들은 윤석열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권력 주변을 뒤진다고 한다. 그 음모론이 맞는다고 치자. 대통령 처신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무슨 재주로 없는 죄를 꾸며내겠나. 대통령 하명을 받들겠다고 맹세한 김명수 법원이 그런 조작에 맞장구 쳐줄 리도 없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당당한다는 건 대통령에게 죄가 있으니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말밖에 안 된다. 법원이 윤석열 징계를 기각한 다음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문자메시지 수천 통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한다. 탄핵안을 실제 국회에 표결에 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집권당 174명 개개인의 정신 출타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겠나. 다른 여당 사람들은 현실성도 실익도 없다며 탄핵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과 똑같은 효과를 낼 대체제를 찾고 있다.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서둘러 마쳤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 방안도 밀어붙인다. 그게 검찰개혁 2.0이란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 수사를 막는 요수들이다. 올 한 해 국민 눈을 어지럽힌 추미애 장관의 광무도 마찬가지 목적이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세수 감찰 무마, 옵티머스 라임 사기, 윤미향 의원 위안부 기부금 횡령 의혹 수사 라인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몇 차례의 학살 인사, 70년 헌정사상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검찰총장 지휘권의 3차례의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한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권 나라 전체가 나라의 명운이라도 걸린 양 검찰과 멱살잡이를 벌이고 있다.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산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하고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들의 혐의 뒤에서 어른거리는 대통령 그림자를 들추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다.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나.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4년 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외침이었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랑하는 정권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웃음 염치로 내뱉나.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되자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자신이 임명장을 준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집권당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차, 3차 방어선을 치는 일을 남의 일인 양 모른 척한다. 심지어 공수처가 되는 1월에 출범하기를 바란다며 부추기까지 한다. 2개월 정직 사유도 꼽을 수 없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면 대통령은 민망하고 면구스러워해야 한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역정을 내야 한다. 국민들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감추려고 하는 줄 알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쳐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질 않는다.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궁금한 이유 다 아시죠? 예,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하면 죽는다. 경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사설 서너 개가 있는데요. 차츰차츰 하나씩 여러분들께 꼭 공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심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